네, 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수업 시간에도 계속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부장산 타워빌 아파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물건의 가치 분석과 예상 낙찰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정보,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들을, 즉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입찰 경쟁자들, 타인의 생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그 생각을 분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로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이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욕망,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 기대감, 그것과 부족한 정보가 마주했을 때 생기는 갈등, 이 물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자주 마주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물건 분석은 경매 물건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며 쉽습니다. 고려하고 따져봐야 될 내용이 적죠. 외곽 지역에,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토지나 상가, 기타 여러가지 일반 물건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족한 데이터는 기본입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 사례도 적고 항상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입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때 고민은 즉 바로 자기 자신과의 협상,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극복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물건을 수업 재료로, 수업 물건으로서 분석 물건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향후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더 많은 물건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러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물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런 식의 분석이 진행될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한번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지켜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매물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재 매도하기 위한 호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등록된 매물이 없습니다. 소형 단지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 2017년도에 4억 5천, 4억 2,7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4억 8천, 5층이었죠. 이 물건의 감정이 무려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4억 후반대죠. 이게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걸로 끝입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이걸로 끝입니다. 얼마에 낙찰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에 쓰시겠습니까? 우리 외에 입찰을 준비하는 다른 경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대상물의 가치 6억 6천 감정입니다. 실거래가만 보면 5억에 조금 못 미치는 4억 8천, 4억 9천 이런 금액의 거래가 됐고 작년에는 4억 5천 이 금액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거래했던 사례, 다른 사람이 거래했던 금액을 보고 나는 얼마에 사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호가되는 물건은 지금 없습니다. 즉, 이 범위,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범위 안에 거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는 없고요. 인근 현대파크 아파트, 우장산 힐스테이트, 하고 수명산 파크 1단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물건은 제외하고 이 물건은 제외하고 왜 제외했냐면 감정 5억 7,500인데 낙찰이 7억 6천이었습니다. 132%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이런 특수한 사항은 빼고 이 3가지 물건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9일이고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아파트들도 거래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6년 11월 8일, 10월 5일 시간적 거리는 멀지만 이 지역 자체 서울시 안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아파트의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겨있기 때문에 거리는 멀지만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파크 공공연도 전용 면적 25.1평 6층 중에 4층 남향이고 단독이었습니다. 감정가 2억 8천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1천이었습니다. 최근이죠. 아주 최근입니다. 최근. 자, 이 데이터를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지역에 A라는 아파트, B, C 이런 3가지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A라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B는 떨어졌습니다. C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현상은 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A가 오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B도 오르고 C도 오릅니다. 즉 현대파크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약 6개월 사이에 거래 가능 금액이 3천이나 올라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2억 8,480 감정보다 높았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1.87%. 2016년에 우장산 힐스테이트 05년도에 건축했고 38.3평 7층이었고 남향이고 단독이었습니다. 감정가 8억 3천에 거래 가능 금액 9억이었습니다. 즉 2년 동안 가격 하락, 이 2년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급격한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거래 가능 금액 9억이었고 낙찰가는 8억 3,210. 결국 이것도 1차 100%가 넘는 금액이죠.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2.46%. 마곡 수명산 파크 1 5억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은 무려 1억이 높았습니다. 1억이나. 낙찰가는 5억 8천, 8천 더 썼네요. 97%.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그냥 어느 정도 올랐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의 범위도 굉장히 넓은, 그래서 평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물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최대한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일반 상식에 최대한 가까운 생각으로서 타인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그 상식에 근거해서 가중평균이 93.95%였습니다. 자, 5억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보통은 하한가 적용하는데 이게 상한가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 하 물건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이 상한가 부근의 거래 가능 금액과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가격 하락 지역, 하락일 경우에는 하한가 부근이죠. 결국 이 범위 안에서 상한가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5억이죠. 만약에 5억의 거래가 가능하다면
적용하면 4억 6,793만 원인데 경쟁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높였습니다. 이사비 300 빼고 4억 7,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억 7,500. 하한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죠? 이 금액만 바뀌었습니다. 4억 5천. 만약에 거래가 하는 금액이 4억 5천이라면 4억 2천 정도. 4억 2,800. 지금 현재 보니까 4억 2,800에서 4억 8,500.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거의 5천만 원 정도, 5천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4억대 아파트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5천만 원의 범위 안에 납찰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의 납찰가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아파트 앞에서 중개업을, 중요한 건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거의 독점적이다시피 오랫동안 해온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물건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컨설팅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 물건을 많이 다루는 중개사를 만나셔서 정보를 취득하신 후 분석하여 입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없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만, 이 데이터만으로만 판단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는 무조건 싸게 싸야 된다. 이 금액 이상은 싫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금액대 쓰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하다. 물건도 없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사고 싶다. 그런데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감정은 6억 6천인데 과거의 거래 사례들은 4억 8천, 4억 중반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저 두렵기만 할 겁니다. 도대체 얼마 써야 되느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간절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물건의 낙찰자는 가장 간절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에 무조건 실거주를 하고 살아야 된다면 저는 5억을 쓰겠죠. 5억. 예상되는 거래 금액, 최대 금액을 그냥 쓰는 겁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상 비용표, 즉 4억 5천에 그냥 일단 계산을 위해서 입력했습니다. 4억 5천 취득한다면 취득세 이 정도 495만원, 그리고 국민적 채권 등기비용, 기타 이런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납찰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면 저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이 물건 분석을 하고자 하는 타인들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 물건이 얼마나 갖고 싶냐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간절함이 법정에서 만나서 금액을 써낼 겁니다. 가장 간절함이 강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 가장 적은 사람이 낙찰 받을 겁니다. 그 5천이라는 금액 범위 안에서 가장 적은 차익만 적은 차익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을 쓸 것이며, 아시다시피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아내기는 힘든 물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물건을 마주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뚜렷한 얼마 입찰해야 될 것에 대한 금액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불안하게 만족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물건은 처음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다음에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싸게 산 금액의 1% 기부 잊지 마시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